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고려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좋은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체계적이고 절차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따분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으로 코딩을 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 유명한 화가분 이름을 따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조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할 수 있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피카소는 말보다도 그림 그리기를 먼저 배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고 굉장히 잘 그렸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91세인가 그 정도까지 이제 사셨는데,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천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분의 이름을 따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조건을 소프트웨어 공학, 아주 간략화된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요. 피카소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짜서 초보 프로그래머 수준에서는 프로그램을 잘 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실력을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라는 이름, PICASSO 라고 하는 이 피카소라는 이름,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카소 요소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C 언어와 같은 언어를 배우면서 코딩 개발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주로 메인문 안에 여러 함수들을 호출해서 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방식은 절차적 프로그래밍, 함수 중심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 가장 편리하고 상식적으로 타당한 방법은 순차적으로 함수라든지 계산 코드를 배열하는 겁니다. 어차피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코드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도 좋고,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계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컴퓨터가 돌아가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코드 개발이 쉽습니다. 조금 더 이제 코딩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메인문 안에 공통되는 여러 블록을 하나의 함수로 정의해서 함수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코드 개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코드 개발 능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들였다, 자,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구조를 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 코드 개발 능력은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코드를 우리가 100줄, 200줄 짜는 게 아니고 수천 줄, 수만 줄을 우리가 짜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컴퓨터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코드의 크기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객체 지향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경험하는 게 객체 지향입니다.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 객체는 영어로 object입니다. object. 객체의 반대말은 주체입니다. 주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뜻하는데 그 주체가 아니고 객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지는 그 피동적인 역할,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객체라고 부르잖아요. 이 객체한테 일을 시킨다. 객체 위주로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해서 객체 지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객체 지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착각하는 부분이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객체 지향이고 C 언어로 개발을 하면 객체 지향이 아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은 철학입니다. 자, 코드 개발할 때 순차적으로 일을 나열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코드를 개발하고 구조를 짜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업무를 분리하듯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 작업을 분리해야지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객체는 앞으로 내가 코드 개발을 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기가, 진화시키기가, 코드를 업그레이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객체 지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으로 한번 객체 지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객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장보기라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일이 객체입니다. 장을 보기 때문에 장바구니도 필요할 거고 장바구니 속에 물도 있고 빵도 있고 책도 있고 할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모아서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주체입니다.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주체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객체 쪽에 업무를 분담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객체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가 중요한데 객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래스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객체를 실제 컴퓨터 코드 상에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클래스가 됩니다. 이 클래스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빵이라고 하는 객체를 보더라도 자, 이 빵이라는 객체를 실제 구현하고자 할 때는 클래스를 쓰는데 이 클래스 안에는 여러 요소가 있죠. 이 빵도 보면 겉에 이제 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빵을 이루는 밀가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몬드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하나의 객체인 빵을 이루고요. 이 객체를 표현하려고 하면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든 빵은 상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 상속이 돼서 빵을 표현하는 뭐 책을 만든다. 자, 이렇게 하면 빵이라는 요소가 책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죠. 나중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빵을 바꾸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빵에 대한 속성을 고려할 필요 없어요. 설계가 잘 된 클래스라고 하면 상속받아서 쓸 때는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하면 됩니다. 내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클래스가 설계됐을 거고 절대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속이란 막강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키워가기도 쉬운 거고 코드를 업그레이드 하기도 쉬워집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잠겨 있습니다. 클래스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는 편한데
내부에 있는 함수, method라든지 내부에 있는 변수, property를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클래스 각각이 독립적인 객체로 코드상에서 실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바꿀 수 없도록 철벽처럼 이제 차폐를 해놓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상태 그대로 쓰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객체가 보호가 되고 객체 지향으로, 객체 위주로 코딩을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 객체는 이 상태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객체를 바꾸고 싶으면 상속을 받아주면 됩니다. 상속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컴퓨터 코드들, 그러니까 100줄, 200줄이 아니고 수천 줄, 수만 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드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중구난방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자, 이 방법의 정점에 있는 부분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드에 대한 구조를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코드 구조를 잘 만들고 협업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코딩하는 쉬운 방법이 피카소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 방법론에 들어가는 피카소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피카소 요소는 이 절차들의 앞자를 따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소 요소는 7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P는 Picture,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뜻입니다.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말고 설계도를 그려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뜻입니다. I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관계를 지으라는 거죠. 프레임워크처럼 만들려고 하면 클래스 간의 관계, 함수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고려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라는 뜻입니다. C는 consume입니다. consume은 소비하라는 뜻인데 뭘 소비하라는 뜻인가 하면 클래스나 함수를 소비하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클래스 만들기, 함수 만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클래스나 함수를 많이 만들라는 뜻입니다. A는 abstract, 추상화입니다. 자, 내가 함수나 클래스 아니면 변수 이름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별 뜻 없이 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추상화를 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드러나도록 함수나 변수 이름을 추상화해서 정하라는 뜻입니다. S는 저장하기입니다. 뭘 저장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코드를 저장해야 됩니다. 왜 저장하나요? 한번 검증이 끝난 코드는 그 다음번에 재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S로 시작하는 share, 공유하기입니다. 우리가 짠 코드는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라는 뜻이고 요즘은 오픈소스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공유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O는 objectify라고 해서 객체화하기입니다. 자, 객체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객체 지향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걸 배우긴 했는데 객체 지향 철학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인 C 언어 개발하고 대동소이하게 코드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실력이 진정한 초급 프로그래머로까지 성장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피카소 요소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코딩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인 천재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 사람일까요?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키보드를 굉장히 빠르게 치면서 컴퓨터 코드를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많은 코드를 생산을 해내면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은 버그 없는 프로그램을 주어진 시간 안에 짜는 사람입니다. 자, 그걸 해내는 사람이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이고 프로그램을 가장 잘 짜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버그를 최소화하면서 버그가 생기지 않는 프로그램을 주어진 시간 안에 짤까요? 답은 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하고 반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짜기 위해서는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코딩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림부터 그려야 됩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시키는 지시 절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코드를 개발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없이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으면 문제가 간단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지만 큰 문제인 경우, 복잡한 문제인 경우 내 머릿속부터 헷갈려하고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고 하면 머릿속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개념을 끄집어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로 짜는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이런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시작점은 설계도 그리기부터입니다. 설계도를 그려야지 좋은 프로그래머, 천재적인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조하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결과물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보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자, 문제를 내가 읽으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지나면 나조차도 헷갈립니다. 그 상태에서 코드를 짜면 코드도 뒤죽박죽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프로그램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 동료한테 코드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소스 코드를 보여줘서는 개념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이 설계도를 나를 위해서도 혹은 내 동료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픽처 요소가 첫 번째 요소로 들어갑니다. 코드를 바로 개발하지 말고 설계도부터 그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99까지 더하기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이건 간단하니까 몇 줄 되지 않으니까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코드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코딩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이런 절차를 계속 고수하면 여러분은 초보 프로그래머 수준을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설계도부터 그려야 됩니다. 설계도를 그린다고 하는 거는 자, 내 생각을 시각화해야 되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개념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내가 프로그램 짜고 싶으면 일단 메인문을 짜긴 할 텐데 이 메인문 요소를 보면 더하기 하는 부분이 있고 출력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더하기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1부터 99까지 더해야 되니까 반복을 해야 돼서 루프 구문을 써야 됐다. 반복해서 덧셈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 부분이 필요하겠다. 자, 덧셈 연산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덧셈 연산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구조화를 해줘야 되고 누구라도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을 시각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별로 개념화를 해서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려서 전체적으로 내가 짜고자 하는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설계도를 반드시 그려야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설계 도면을 구성하는 블록 간에 관계를 지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여러 블록들이 보입니다. 이 블록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내가 입출력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줘야 되고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함수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혹은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클래스의 이름과 클래스를 구성하는 함수들, 변수들을 잘 정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두 번째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다음에는 짐 캐리가 하는 것처럼 열심히 키보드로 프로그램을 짜주면 됩니다.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코딩을 하기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딩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도를 그린다. 그린 설계도에 적합한 함수나 클래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유의를 하고 있으면 소프트웨어 공학을 고려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준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와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면 자, 우리가 코드를 개발할 때 여러 사람이 협업하기도 편하게 됩니다.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함수나 클래스 간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코드 쪽으로 들어가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객체 지향을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 혹은 절차 언어에서 사용하는 함수 간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업무를 분담해서 세부 코딩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전체 구조의 흐름도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흐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흐름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클래스나 함수의 입출력 연산을 정의해서 나열을 하는 걸 뜻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함수를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함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도 추상 클래스를 배우잖아요. 자바에서도 인터페이스를 배우는데 함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나중 일이고 협업을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코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
프로그램의 조건, 자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코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메인문을 짜고 내가 계산할 범위를 나타내주는 숫자를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 놓고 내가 계산을 하기 원하는데 더하기 할 함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건가는 이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 이름만 정해두면 됩니다. 정해줘서 return 값을 int로 받겠다는 정도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내가 하겠다는 것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sum 함수와 output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mx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계산을 하겠다는 정도만 정해놓고 출력값은 int로 보내겠다 라고 하는 이 출력 관계만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내부는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도록 return 0을 그냥 해줍니다. 덧셈을 해야 되는데 왜 0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나중에 짜든 아니면 협업을 하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 분담을 통해서 혹은 단계별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설계 도면에서 만든 인터페이스를 완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웃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웃풋 하기 위해서 합산을 한 변수 값을 받기는 하는데 함수에 구현된 결과물은 비어 있습니다. 구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수를 적당한 선에서 정의만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 에러 없이 구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업무 분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은 sum 함수를 구현하고 한 명은 출력 함수를 구현하면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적은 시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코딩하는 사람이 초급자 중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